첫 번째 기억을 저장한다. 잠정의식의 기본 원리에 기억을 저장한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앞서 제가 소개했는데 태어난 이후의 기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기억,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혈통에 대한 기억까지 저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초의식 상태에 들어가면은 전생과 현생 사이의 천상세계, 즉 영혼의 세계의 기억도 같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봅니다. 정서의 영역이다. 정서라는 것은 무거운 감정을 정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공포증이나 또는 불면증이나 뭐 분노 조절 장애나, 자, 이런 무슨 의사들이 내리는 어떤 진단명에 해당되는 다 정서거든요. 이 부정적 정서는 일반적인 심리치료로서는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 부정적 정서는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 상태를 다루는 체면치료나 NLP 치료나 시간선 치료나 전생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자,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에 모든 기억을 조직화한다. 자, 어떤 사람은 기억을 연합 분리 개념을 봐야 되는데, 연합된 상태로 조직하고 어떤 사람은 분리된 상태로 조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똑같이 비행기 사고를 당했어요. 비행기가 막 이제 근데 비행기 폭발하진 않아서 무사히 일생으로 살아났는데, A라는 사람은 그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기억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뭐 그다지 그저 그런 경험을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억의 조직화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우리 그 안산 단원고 애들이 세월호에 탔다가 살아난 애들이 많이 있었죠. 아마 걔들도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트라우마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애들은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갖고 있지만 어떤 애들은 그냥 죽을 뻔했다. 그 정도로 이제 끝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연합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니. 조직화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요. 자, 원치 않는 부정적인 정서를 억압한다. 4번에 원치 않는 부정적 정서를 억압한다. 그 다음 5번 정서를 해소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압된 정서를 표출한다. 6번에 억압된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 억압한다. 지금 이 내가 세 가지를 같이 좀 보는데, 어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보호를 하기 위해서 5번입니다. 6번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단기적 목적이에요. 6번은 단기적 목적이라고 썼어요. 단기적 목적.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발표 불안을 볼 때, 어제 발표하다가 떨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제 발표하다가 떨었어요. 그러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건 기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기억을 하는 게 좋죠. 기억을 해야만 내가 발표 준비도 더 열심히 하고, 또는 준비가 안 됐으면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고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창피를 안 당하잖아요. 기억을 해야 하고. 이거는 단기적 목적으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게 6번이에요. 근데 세월이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서 지금 나이가 50대가 되었는데도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발표해서 긴장하고 떨었던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너무너무 떨려. 발표를 못해. 발표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해. 이거는 보관을 하는 게 좋아요? 해소를 하는 게 좋아요? 해소를 하는 게 좋겠죠? 이건 장기적 목적이잖아요. 5번은 그래서 장기적 목적 쓰세요. 5번은 장기적 목적.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릴 때 그 발표 불안의 기억을 굳이 보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일로 인해서 지금도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때가 되었다. 해소할 때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해소를 못했어. 그럼 4번이 되는 거죠. 원치 않는 부정적 정서를 억압을 한다. 즉 억압. 해소가 안 되고 억압이 되고, 억압은 뭐가 될까요?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되는 거죠. 화병. 화병 들어보셨죠? 화병의 일종이 뭐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불면 이런 게 다 화병이에요.
신체적으로 보면 과식, 폭식, 뭐 중독증 이것도 다 화병의 일종이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제 요통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것도 화병에서 오죠. 그래서 뭔가 억압한다라는 것은 몸에 병을 만드는 것이다. 뭔가 마음에 병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을 만드는 것이다. 대개 이제 뭐 암 환자라든지 뭐 당뇨, 고혈압, 뭐 또는 뭐 뇌졸중 이런 분들 보면은 억압된 에너지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병원 치료로만 안 되는 거지. 심리 치료를 하면서 병원 치료를 병행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병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70% 전체 중에 30%밖에 안 된다는 거야. 70%는 심리 치료와 병원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진짜 합병의 일종이거든요. 합병으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뭐 뇌졸중, 심장, 암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7번, 8번입니다. 신체를 운용한다, 신체를 보존한다 이걸 한번 보는데, 자, 우리 무의식 잠재의 시간에는 신체를 운용하는 모든 힘이 있습니다. 즉 종합건강청사진이 있다. 종합건강청사진이 바로 무의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에 걸리더라도 굳이 우리가 감기약을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 감기약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가 밤에 잠을 좀 자면서 푹 휴식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감기가 낫죠. 배탈이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뭐 우리가 이제 장이 안 좋아 그러면은 한 이틀 동안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버리는 거죠. 안 먹어버리면 자연 치유가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 몸 안에는 종합건강청사진이 있어요. 이른바 100명의 의사가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스스로 몸을 치유하는 이른바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 이 자연 치유력을 관장하는 게 바로 무의식, 잠재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믿으세요. 자, 자기 몸과 계속 소통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만 잘 받아들이면 125세까지는 다 살 수 있대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죽고 싶어도 우리는 100세 이전에 죽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96세에 살아 계신데요. 어제 제가 어머니 이제 병문안 갔다 왔거든요. 이제 요양원에. 저희 어머니 96세인데 우리는 100세 이상까지 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신체를 운영하는 모든 힘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신체를 보존한다. 우리 무의식은 신체를 보존하는 기능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막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헉! 뒤로 이렇게 물러서죠. 이건 의식의 힘일까요? 무의식의 힘일까요? 무의식의 힘이죠. 무의식의 힘이죠. 막 넘어졌어. 이제 뾰족한 돌멩이가 있었어요. 돌멩이가 내 눈을 찌르려고 그래. 그럼 나도 모르게 막 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흉터가 있거든. 실제 넘어졌는데 뾰족한 돌멩이에 이게 찍힌 거예요. 눈에 찍혔으면 제가 실명됐겠죠. 근데 본능적으로 피해서 여기를 지킨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돌멩이를 피하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무의식이죠. 이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힘이 있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상처가 나도 괜찮은 그런 부위에 상처가 나고 중요한 부위에는 잘 상처가 안 나죠.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런 게.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많네. 자, 9번 봅니다. 고도로 도덕적인 존재다. 고도로 도덕적인 존재다. 우리 무의식 안에는 주관적 어릴 때의 도덕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자, 혹시 선생님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한 그 이유 중에 혹시 어릴 때 이런 게 있었나요? 나는 크면 결혼 안 할 거야. 혼자 살 거야. 혹시 그런 생각한 적 있었나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어. 그럼 다행이네. 그럼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가능성 있어. 그럼 정말 다행인데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있더라고요. 엄마가 결혼 생활 아버지한테 맨날 얻어맞고 막 시집살이하고 엄마가 맨날 그 결혼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고 자라는 그 딸은 어떤 생각할까요?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엄마처럼 결혼해서 살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난 혼자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혼자 살 거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진짜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30대, 40대가 되더라도 이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할 무렵이 되면 무슨 일이 생겨서 그냥 파혼이 된다든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무의식이 어릴 때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거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 있어. 어릴 때 아버지가 남의 논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그 수확의 한 3분의 1을 그 논 빌려준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걸 보면서 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부자들은 다 도둑놈들이네. 이런 우리 아버지가 다 했는데 나는 저런 부자는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부자는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부자는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부자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고착화 되었어. 나이가 40대 50대가 되었는데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막 누구한테 빌려주게 되고 못 받고. 그래서 난 돈이 항상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어릴 때 나는 부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돈에 대한 또는 부에 대한 도덕성을 지키고자 하는 걸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게 이해가 되시는 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니 테라피를 할 때 이런 걸 이제 많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이제 많이 벌려면은 이 어릴 때의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되는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그런 게 많아요. 돈에 대한 부정적인 도덕성 갖고 있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이나 학교 선생님의 아들들 이런 분들 보면 그 옳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돈은 돈대로 벌어야 된다. 특히 우리 그 NLP 체면 배우는 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아, NLP 체면 치료는 그냥 무료로 해주고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 돈은 따로 벌고 NLP 체면 심리 상담은 그냥 무료로 봉사하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혹시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한테 체면을 배우고 NLP 배워가지고 상담을 하게 된다면 정당한 돈을 받으면서 상담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무료 봉사하기를 원하세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걸로 또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생각하는 거 맞죠? 네, 네. 근데 선생님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그 저기 뭐야 체면 NLP 다 배워서 상담도 잘하는 분인데 자기는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분은 어떤 도덕성을 갖고 있냐면은 이런 정신적인 부분 심리 상담은 봉사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돈은 뭐 물건을 팔거나 뭐 어떤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잘못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잘못 주관적인 도덕성을 갖게 된 거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좋은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좋은 일일수록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고 그런 이제 고도의 도덕적인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10번입니다. 지시를 따르고 싶어하면 명확한 지시를 필요로 한다. 자 우리 잠재의식은 명확한 지시를 필요로 하는데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이제 나를 마님이라고 본다면은 잠재의식은 돌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돌쇠. 돌쇠는 마님한테 무조건적인 충성을 다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자, 마님이 긍정적인 지시를 내리건 부정적인 지시를 내리건 이건 상관이 없죠. 마님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죠. 맞아요? 우리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지시를 내리건 안 좋은 지시를 내리건 잠재의식은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지시를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를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바로 자 잠재의식에 연결되는 첫 번째는 오감이거든요. 오감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는 모든 것은 잠재의식에 다 연결된다. 오감적으로 긍정적인 상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상상을 하거나 다 잠재의식에 지시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상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걱정이나 어떤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 미래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다 그래. 걱정하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무섭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미국에 어떤 고개사가 있었는데 이 고개사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높은 줄을 타다가 떨어져서 거꾸로 머리를 땅에 부딪히면서 죽는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때부터 줄을 타는 게 무서웠어요. 자, 오늘은 떨어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줄을 조심스럽게 타기 시작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줄을 타다 보니까 그로부터 27일째 되는 날 꿈속과 똑같은 장면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즉 떨어지지 않는 것을 상상하다 보니까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건 뭡니까? 떨어지는 상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걸 생각하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아니야. 그죠? 또 원하는 일을 상상하면 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상상해야 되죠? 원하는 걸 상상해야 되죠. 원하는 거. 그래서 오감적으로 원하는 미래를 얼마나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앞서 제가 저기 체면 걸어서 저기 미래의 상상이 만들었죠. 미래의 영화. 그게 바로 원하는 거죠. 자, 내가 원하는 미래를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게 마음에 들었을 때 다시 첫 번째 장면을 정지화면을 만들어 가지고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실제 그 모든 것을 현실처럼 경험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잠정의식의 지시 명령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미래에 이루었다고 상상하니까 이루도록 해달라. 그럼 잠정의식이 그걸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정사실화된 미래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기정사실화된 미래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NLP 체면 치료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치료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1년, 2년 이후에 치료를 막 하겠죠. 자, 앞으로 1년 이후에 2024년도에 NLP 체면 치료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도움을 주는, 그러면서도 부와 성공을 누리는 멋진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이제 만약 대학 교수가 되기 원한다면 NLP 체면 치료 지도 교수로서 자, 수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 교수의 또 교육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이제 감사합니다. 자, 왜 이게 미리 감사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받침 생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지시 명령을 받거든요. 받침 생각이 뭐냐면 생각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 또는 말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을 받침 생각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부자가 되고 싶어요 다음에 어떤 생각이 따라오죠?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따라오잖아.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니다라는 걸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자가 아닌 삶을 만들어버려요. 나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이 뭐죠? 나는 지금은 대학 교수가 아니야. 그래서 잠재의식은 나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는 걸 지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대학 교수가 아닌 삶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책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해된 것 같아요. 네. 이해돼요? 네. 소망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소망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공을 원한다는 거죠. 맞아요. 성공했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성공했다라는 걸 기정사실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교수님, 만약에 믿는다는 게 작은 거는 사람이 빨리 믿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되게 자그마한 것들이 예. 자기도. 근데 이게 큰 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좀 현실과 미래가 좀 괴리감이 있을 때는 네. 그걸 안 믿어도 믿어질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암시가 필요한 거죠. 자기 암시, 자기 확언. 네. 자기 확언이 필요한 거죠. 확언. 자, 저의 경우를 볼게요. 저는 2002년도에 제가 어떤 암시를 하기 시작했냐면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 코치다라는 암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 최고의 변화 코치가 아니었죠. 근데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 코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자기 확언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 코치가 되더라고요. 실제 저보다 더 변화를 잘 시키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 코치다라고 했을 때 이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10억 아니 100억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나는 100억 부자이다. 100억 부자이다. 100억 부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괴리가 있겠죠. 무슨 내가 100억 부자야. 1억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나는 100억 부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의식 차원에서도 맞아, 나는 100억 부자가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미 내가 은행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 100억 어차피 불릴 건데 그 100억 부자 맞지. 어느 순간에 의식과 무의식이 비슷한 수준이 돼버리죠.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자기 확언이라는 거죠. 계속 해야 되는 거네. 그게 약간 부정성이 들거나 믿는
믿음이 없는 순간이 와도 네. 계속 그렇죠. 가능하면 이제 돈보다도 돈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그런 그런 미래의 삶을 이제 자기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100억 부자이다보다는 자 나는 100억 부자로서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뭐 어떻게 강연을 펼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구조가 좋겠죠.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구체적으로. 자, 막연한 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게 좋죠. 나는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면서 1층에는 커피숍, 2층에는 베이커리, 3층에는 세미나장, 4층에는 상담실, 5층에는 우리 집으로 구성된 지휘의 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침 생각도 이미 그 5층짜리 치유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암시를 하거나 말을 할 때는 받침 생각, 따라오는 생각이 이미 이루었다는 것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돼요. 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NLP 세면 치료 관련 강연을 하고 국가를 뛰어넘어 전 인류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치유사로 활동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치유사로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따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받침 생각. 이 받침 생각을 항상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미 이룬 걸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루고 싶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걸 기정사실화된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또는 I am의 파워라고 해서 I am. 이런 거 I am. 자, 나는 뭐뭐이다. 자, 미래에 이루고 싶은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뭐뭐이다, 뭐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변화를 이끄는 사랑의 치유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하고 있는 걸 앞당겨서 이야기하는 거죠. 앞당겨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이게 잠재의식이 그대로 지시 명령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세 번째로는 그 미래에 느끼고 싶은 감정을 지금 느껴야 돼. 그 기분을 지금 느껴야 돼. 성공했을 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성공했을 때 느낌이 어떤 성취감이나 행복감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 느낌을 지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행복감을 지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행복하기를 원해. 그러면 지금 나는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러면은 미래에도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느끼고 경험하라는 이야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상상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야죠. 우리는 똑같은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미래를 앞당겨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잖아요. 미래를 앞당겨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오케이. 자, 의미추구 심리학을 만들었던 이 빅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에겐 두 가지 자유가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자유. 하나는 리버티, 물리적인 자유. 또 하나는 프리덤, 정신적인 자유. 우리는 정신적인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리 좀 시련 고난으로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로 가볼 수 있어요. 10년, 20년 이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미래의 모습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그 느낌을 그대로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느낌이 미래를 끌어당긴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 잠재의식의 명령은 VAK죠. Visual, 오감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두 번째 A, Auditory,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 말로 표현하느냐. 세 번째 Kinesthetic, 어떤 느낌, 현재의 느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잠재의식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지시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잠재의식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돌쇠로서. 그럼 지금 우리 선생님 강력한 목표 하나를 한번 잡아볼게요. 목표. 자, 나는 언제까지 뭐뭘 이룬다라는 것을 긍정적인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는데요.
가장 지금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공부 시작했으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NLP 최면 치료 전문가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언제까지? 2023년도. 자, 인력을 2024년까지 NLP 최면 치료 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어때요? 네, 좋네요. 자, 2024년까지 NLP 최면 치료 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수가 된다. 좋죠? 네, 좋네요. 그걸 맨 앞에 써놓으세요. 네. 맨 앞에 첫 페이지 여기 파란색 종이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매일 한 번씩 소리 한 번에 아니 한 10번씩 소리내 읽으세요. 나는 2024년까지 NLP 최면 치료 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교수가 된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또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2024년에 NLP 최면 치료 전공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임용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루어지죠. 자, 지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모든 지각을 통제하고 유지한다. 모든 지각을 통제하고 유지하는데 이 지각에는 오감이라는 지각이 있고 육감이라는 게 있고 칠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 자, 그럼 오감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이것도 우리 이제 잠재의식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육감. 육감이라는 건 뭐죠?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뭐인 것 같아. 뭐뭐인 것 같아. 이게 육감이거든요. 직관적인 느낌. 근데 직관적인 느낌이 사실 들어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사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나 유명한 예술가들은 직관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어떤 기업가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직관, 뭐뭐인 것 같아라는 이것도 바로 이제 우리 잠재의식이 관장하는 거고. 세 번째는 실감이라는 게 있거든. 실감은 처음 들어보죠. 실감은 자아에 대한 감각이에요. 자아, 나에 대한 느낌. 나는 왠지 모르게 성공할 것 같아. 난 정말 부자가 될 것 같아.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나에 대한 좋은 느낌 있잖아요. 좋은 느낌이 바로 실감이라고. 이 실감이 중요한 이유는 실감이 긍정적이면 자, 자아가 긍정적이잖아요. 자아가 긍정적이면 면역체계가 긍정적이잖아요. 면역체계가 긍정적이면 몸이 건강해지죠. 맞아요?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모든 지각을 통제한다라는 부분에 오감, 육감, 칠감까지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며 저장, 분배, 전달한다. 자,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이미 좋은 에너지도 저장되어 있고 또 좋지 않은 에너지도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앞서 우리 오링 테스트 했잖아요. 사랑했을 때 에너지가 강했죠. 그럼 사랑이라는 단어는 긍정의 에너지를 좀 저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미움할 때 힘이 빠졌죠. 미움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단어를 활용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에너지는 살아나죠.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힘이 빠지죠. 그래서 내가 빨리 죽고 싶으면은 계속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돼요. 부정적인 불평, 불만, 비난, 비판, 그러면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긍정의 말로 바꾸는 거죠. 뭐 사랑, 감사, 희망, 꿈, 비전. 긍정의 말을 계속 내 입에 훈련하다 보면은 내 몸은 건강해지죠. 이렇게 이미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본능을 유지하며 습관을 만든다. 반복을 통해 장기적 보관이 가능하다. 자, 보다 크고 많은 걸 추구한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노력 최소화의 법칙. 여기까지 같이 한번 보는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단 무의식의 패턴이 되면은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죠. 습관화. 패턴이 된다는 것은 습관화가 된다는 이야기고, 습관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본능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뭐뭐 하고 싶어. 나도 모르게 뭐뭐 해. 이게 바로 이제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본능적인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복. 보통 21일 정도 반복이 되버리잖아요. 21일 정도 반복이 되면은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두려움도 자신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20일 동안 매일 운동하면은 운동하는 게 편안해지지 않나요? 책 읽는 게 힘든 사람이 21일 동안 계속 책을 읽다 보면 책 읽는 게 좀 편안해지죠? 맞아요? 이렇게 이제 21일 정도를 반복하면은 대개는 습관화가 된다. 이거는 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 습관을 깨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끊는 것, 21일 동안 담배를 안 피워버리면 담배 이제 안 피우는 게 좀 쉬워지죠. 이렇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 보다 크고 많은 걸 추구한다. 쉽게 말하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달리는 기관차는 계속 달리고 싶어 하고, 멈추어 있는 기관차는 계속 멈추고 싶어 한다. 이 말하고 똑같지.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계속 더 반복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항상성의 힘을 발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부립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내가 당신을 부립니다. 당신이 나를 좋은 쪽으로 계속 부리면요, 저는 당신을 이 세상 최고의 성공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나를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 부리면은 나중에 내가 당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는 당신의 습관입니다. 그렇죠? 습관. 반복하는 이 습관은 좋은 것이건 안 좋은 것이건 결국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죠. 근데 이 체면 NLP는 이제 이 습관 패턴을 21일이 아니어도 빠르게 만들어보죠. 빠르게. 트랜스 상태에서 빠르게 자기 암시를 주거나 자기 확인을 하거나 미래 맞추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빠르게 변화가 되는 거죠. 담배 끊는 게 뭐 일반적인 사람이 21일, 30일 이렇게 힘들게 끊는다면은 체면 NLP를 활용하면 단 한두 번 치료 상담으로 좋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맞아요. 어떤 사람은 뭐 닭고기를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억지로 안 먹으려면 좀 힘들지 않나요? 네, 닭고기 먹는 게 해모감을 느끼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능해요. 닭고기에 대한 해모스러운 느낌을 잠재의식에 심어줘 버리면 먹기가 싫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NLP에서 손바닥 비비기 뭐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선생님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막 먹는 거 있나요? 선생님 너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네. 아니요. 그거 말씀하시는 말은. 아니 근데 이제 문제를 조금 갖고 오시면 제가 치료를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효과를 보면 더 좋은데, 선생님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문제거리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제가 그렇게 과자를 즐기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라면도 가끔 먹어서, 예, 이렇게 먹는 거를 그렇게 막 엄청 막 찾고 이런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하고 있는 거 없어요 혹시?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그거. 공부? 네. 공부도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공부를 하는 게 재미가 없는데 공부하는 게 재미있는 느낌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어. 무슨 책을 보는 거, 네. 책에 집중이라든가 네. 책을 좋아해서 막 책에 빠지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체면 시간에 하는 게 NLP라는 시간에 해드리는데요. NLP 시간에 우리 초콜릿 힛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활용하면은 이렇게 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느낌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구나. 그거 공통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거 해주세요 나중에. 그 책을 몰입하고 잘 보고 즐기는 거. 네, 공부를.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패턴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꼭 21일 동안 열심히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빠른 패턴, 빠른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반복하는 게 쉽지.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는데 16번에 보면은 하나로 통합될 때 가장 좋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NLP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은 통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성이 있고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 이게 이제 신경논리 수준인데 환경. 이렇게 이제 영성부터 쭉 정렬된 그런 변화를 하면은 변화가 빠르거든요. 통합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행동은 바뀌어서 행동은 나는 강의를 참 잘해. 말도 참 잘해. 근데 정체성 차원에서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신념을. 행동 차원에는 말을 잘하는데 정체성 차원에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믿음 갖고 있으면은 변화가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정체성 차원에서도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고 행동 차원으로 말을 잘해. 강의를 잘해. 그러면 통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는데 행동 차원 담배를 끊었는데 정체성 차원에서는 나는 담배를 때때로 피우는 사람이다. 자, 이런 믿음 갖고 있다든지 가치 신념에서 담배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또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에는 최고야. 그러면서 담배를 안 피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또 담배를 피겠죠. 뭐 다이어트 식품 마찬가지. 다이어트 지금 행동 차원에서 지금 라면이라든지 탄수화물 지금 막 줄이고 있는데 가치 신념 차원에 보니까 그래도 라면은 되게 맛있잖아. 그리고 피자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먹어도 괜찮지. 뭐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필요가 하고 있어요. 그럼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정체에서 가치 신념을 바꾸면서 행동 차원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통합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저는 발표 불안을 치료할 때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실제 말을 시켜서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해요, 이분이. 근데 정체성 차원에는 어떤 생각하냐면 저는 긴장 떨림이 있어요. 발표 불안증이 있어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행동 차원에서 말을 잘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긴장 떨림 모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려면은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동기부여 강사이다. 나는 변화의 전문가이다. 이런 새로운 믿음을 만들면서 또 말도 잘하게끔 도와줘야죠. 자,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항상 행동 차원의 변화와 정체성 차원의 변화 또 같이 신념 차원의 변화를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걸 제가 다 또 말씀드릴 거고요. 상징적이다. 이건 뭐냐면 무의식은 잠재의식은 상징을 좋아해요. 비유적인 표현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 상대방 잠재의식,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의식 차원의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돌직구, 직설적인 표현도 있고 우회적인 어떤 비유적인 표현도 있잖아요. 어떤 쪽이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까요? 직설적인 표현하고 원유적인 표현. 원유적인 표현이죠. 네. 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손녀가 막 울고 있어. 그때 야 할머니 하늘나라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울지 마. 이건 직설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거죠.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애벌레의 삶을 마감해야만 나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애벌레의 삶을 마감했다. 즉 애벌레가 죽었다는 것은 나비가 되었다는 거잖아. 그건 좋은 일이지. 할머니도 나비가 되신 거야. 이렇게 이러면 이제 느낌이 어때요? 상당히 달라지죠. 직설적인 그 표현보다는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해주면 훨씬 더 잠재의식 쪽에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치유 변화를 할 때도 이제 이 언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체면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표현들, 언어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18번에 보면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자, 우리 잠재의식은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군가가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애매모호한 그 이야기를 자기 개인화된 이야기로 다시 채우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인생은 힘든 거야. 자, 라고 누가 이야기했어. 그럼 굉장히 막연하죠. 그럼 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 듣는 사람마다 자기 개인화된 인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 내가 20대 힘들었지. 30대에 직장생활 더 힘들었고. 그럼 인생이 힘든 게 맞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옛날에 있는데 나훈아의 노래가 있는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할 때 이 사랑에 대한 구체성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첫사랑, 어떤 사람은 뭐 친구와의 우정, 어떤 사람은 또 직장 동료와의 사랑, 또 결혼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상대방한테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개인화 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집중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더 체면에 잘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넓은 바다를 상상합니다. 어떤 바다라도 좋아요. 넓고 확 트인 바다를 상상한다면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바다를 어떤 상상할까요? 동해 바다를 상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해외의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은 또 남해에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체면 유도할 때 남해 바다를 상상하세요 이렇게 유도하지는 않거든요. 동해 바다 상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동해 바다 갔다 왔을 경우는 이야기하지. 저 동해 바다 좋아합니다. 그럼 동해 바다 상상해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냥 동해 바다 상상하세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체면에서 깨어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자 넓은 바다를 상상하세요. 어떤 바다라도 좋아요. 또 이제 들판을 좋아하는 경우는 자 푸른 들판을 상상해 봅니다. 사방이 확 트여 있는 푸른 들판입니다. 옛날에 가보았던 푸른 들판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영화나 텔레비전 속에서 보았던 푸른 들판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상상 속에 내가 그리웠던 그런 푸른 들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들판이어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푸른 들판을 상상하는 사람마다 들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겠죠. 자기만의 푸른 들판을 상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막연하게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은 의외로 체면에 잘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냐면 무의식은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개인적으로 빈 공간을 채우면서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노력 최소화의 법칙. 무의식은 노력이 최대한 적게 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이거는 저기 13, 14, 15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같이 해야 된다 안 했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일은 편안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일은 힘들게 느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거의 패턴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패턴 깨뜨리기가 힘들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20번에 부정문을 처리하지 못한다. 자, 이건 이런 거예요.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마세요 하면은 어떤 게 상상이 되시나요? 빨간색 자동차가 더 머리에 먼저 떠오르죠? 하지 말아야 된다는 두 번째죠? 바로 그거. 그래서 우리 체면 유도를 할 때도 항상 긍정적인 유도를 해야 돼요. 자, 긍정적인 암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쪽으로 해야 되죠. 발표할 때 긴장하고 떨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표할 때 편안하게 말을 한다. 이렇게 유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다이어트 할 때 나는 살을 뺀다. 자, 살을 뺀다보다는 좀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문장보다는 단어가 더 민감하거든요. 잠정식 시간 단어에 더 민감하단 말이에요.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연상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조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단어를 활용해서 긍정적인 말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의식 기본 원리까지 쭉 했고요.